방옥래가 소파에 앉아 손을 턱에 괜 채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일이 내 생신이잖아. 내일 손님 30명 온다. 음식은 내가 다 하렴.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명을 혼자 준비하라니. 하지만 익숙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할게요. 옥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쓸모는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우연히 들었던 시어머니의 험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쓸모는 있는데 멍청해서 좋아. 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보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시어머니 수발.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방옥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봐. 서진은 손을 닦고 거실로 갔습니다. 옥래는 소파에 앉아 손을 턱에 괴고 있었습니다. 여왕처럼 보이려는 자세였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섰습니다. 네, 어머님. 옥래가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생신이잖아. 내일 손님 30명 온다. 음식은 내가 다 하렴.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명.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찬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익숙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할게요. 옥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당연한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30명 분의 식재료를 샀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전 부칠 재료.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음식 준비가 절반쯤 되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쉬기 위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5분뿐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민석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부엌을 힐끗 보고는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옆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서진을 험담하던 장면. 우리 며느리는 쓸모는 있는데 멍청해서 좋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부엌을 나와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짐 싸요.
민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서진이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친정가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내일 엄마 생신인데?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요. 내일은 제가 없을 거예요. 민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옥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어디가?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친정 갑니다. 옥내가 비웃었습니다. 내일 생신인데? 음식은 누가 해?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면 되죠. 옥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옥내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친정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옥내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친정 앞에 멈췄습니다. 서진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동생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왔어. 지훈은 누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서진은 친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서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서 살래요. 그날 밤 서진은 친정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1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옥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신이었습니다. 손님 30명이 오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서진이 준비하던 음식들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옥래는 당황했습니다. 서진아. 옥래가 서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옥래는 그제야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옥래는 민석을 깨웠습니다. 민석아, 서진이 어디 갔어? 민석이 일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친정 갔다고 했어요. 옥래가 소리쳤습니다. 뭐, 오늘 생신인데? 당장 데려와. 민석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옥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계속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 20통, 50통. 하지만 서진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방옥래 씨 댁 맞나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음식 준비 안 하셨네요? 옥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며느리가 갑자기.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옥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식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옥내 씨, 우리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옥내가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빚 갚으라고 오늘 모이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10년째 밀린 이자부터 주시죠. 제 돈만 5천만 원인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이 빌려준 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옥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어요. 방옥래 씨 서명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옥내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치니 2억이 넘었습니다. 민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옥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한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사업이요? 당신 도박 빚이잖아요.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옥내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졌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사람들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옥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옥내가 다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0통째였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떠났다는 것을. 한 달 전 옥내는 실수로 빚쟁이와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서진이 그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복수한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생신날 떠남으로써 옥내의 거짓이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화난 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옥내와 민석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내의 핸드폰에 통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에게 건 전화 100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서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옥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옥내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옥내와 민석은 지쳐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뜯어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민석은 옥내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이 압류된대요. 옥내가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계속 물었습니다. 2억 빚을 어떻게 갚아요? 옥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석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제 명의로 대출 받으셨어요? 옥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도장을 어떻게 구했어요? 옥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이가 보관하던 거 몰래 가져왔어.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물건을 훔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민석 명의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옥내의 지인들에게 민석이 보증을 서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5건,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한 거예요?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옥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있어.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서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입회자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대출 서류와 보증 계약서에 서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서진이 서명을 따라 썼어.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위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서진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입회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민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진이 왜 떠났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내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민석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여보.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서명을 위조했어. 서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3개월 전에 알았어요. 민석이 놀랐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서류함을 뒤지시는 걸 봤어요. 제 신분증 복사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옥내가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보관해 두었던 옥내의 서류들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돌아와줘. 다시 시작하자.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위조된 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선택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어머님만 챙겼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도 재산도 미래도. 옥내는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공범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 그날 밤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집과 차량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었습니다. 30일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것입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처럼 자신의 미래도 암담했습니다. 옥내의 거짓과 욕심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친정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준 식사를 먹었습니다. 동생 지훈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훈이 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는 누나 인생 살아. 시댁 생각하지 마.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자유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민석과 옥내의 삶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0일 안에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차량도 압류되었습니다. 옥내와 민석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옥내는 작은 집 몇 개를 챙겼습니다. 1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내가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진이 받았습니다. 서진아, 나야. 옥내의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옥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옥내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요. 옥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셨죠. 험담하셨죠. 제 서명을 위조하셨죠. 옥내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민석도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친정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진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선택했어요. 저 대신 어머님을 선택했죠.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민석이 애원했습니다. 나 바뀔게. 정말 바뀔게.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머님과 함께. 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진은 위조 서명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도 서진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집들이를 와주었습니다. 동생 지훈도 왔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덕분에 힘냈어.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해. 여행도 가고 취미도 찾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요리 수업,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옥내와 민석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서진을 잃은 것을.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서진은 우연히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2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당당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10년간의 억압에서, 시댁의 굴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었던 시간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완전히 과거와 작별한다. 시어머니 생신날 떠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일기를 덮고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희망만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